이번 강의에서는 어드밴스 컨트롤 테크닉 6장을 복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6장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은 스테이트 피드백과 오브저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이와 같은 리니어 타임 인베 시스템이 주어져 있을 때 여기에 우리의 스테이트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제어의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컨트롤은 이와 같은 X의 피드백 통과, 그 다음에 새로운 레퍼런스 인풋 RT를 주어진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입력유를 우리의 주어진 타임 인베리드 시스템의 스테이트 이퀘이션에 우리가 잡아넣게 되면은 우리는 이와 같은 형태를 얻게 되겠죠. U가 이와 같은 형태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걸 다시 정리하게 되면 A 플러스 BK, BRT. 다시 얘기해가지고 우리의 스테이트 매트릭스가 A로부터 A 플러스 BK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기다 U를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로서 C 플러스 DK, D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될 것이냐면은 우리가 원래 AB 매트릭스, AB 행렬이 이 새로운 스테이트 피드백을 통한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A 플러스 BK하고 B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뭘 먼저 보이고자 하는 거냐면은 우리의 이와 같은 피드백을 통해서 얻어진 새로운 시스템 매트릭스를 변화시키더라도 원래 시스템은 원래의 AB 페어와 동일한 컨트롤빌리티 프로퍼티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이 새로운 시스템 매트릭스, 그 다음에 인풋 매트릭스, 이것이 컨트롤러블하게 한 필요 충분 조건은 어떤 케이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더라도 필요 충분 조건은 뭐가 될 것이냐면 A, B가 컨트롤러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러블하면 이것도 컨트롤러블하고 이것이 컨트롤러블하지 않으면 이것이 컨트롤러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순하게 다음과 같은 형태를 계산하는 거죠. 요 형태에 대해서 컨트롤 비트 매트릭스 계산하면 요 같은 형태가 되겠죠. A 대신에 A 플러스 BK가 들어가면 그러면은 우리는 단순하게 이 형태가 새로운 트랜스폼된 시스템의 컨트롤 비트 매트릭스가 이 형태를 단순하게 우리가 이 같은 형태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원래 오리지널 시스템의 컨트롤 비트 매트릭스에다가 뭐가 되면 다이아고널에 아이덴티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제로 행렬, 그 다음에 여기는 제로 또는 넌제로 행렬이 들어가는 이 같은 형태가 됩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다시피 이 행렬이 넌싱글로 하기 때문에 이 행렬은 넌싱글로 하기 때문에 이 행렬의 랭크는 이 행렬의 랭크와 동일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같은 형태로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프로퍼티로서 우리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우리의 피드백 매트릭스 K를 통해 가지고 원래 이 시스템의 A의 행렬,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A에 의해 가지고 시스템이 스테이블 하든지 혹은 언스테이블 하든지 이 같은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BK를 K라는 스테이트 피드백을 도입함으로써 우리의 시스템 매트릭스를 A 플러스 BK로 바꾸고 그렇게 함으로써 A 플러스 BK가 우리가 A 플러스 BK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프로퍼티를 갖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제는 과연 우리가 스테이트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A 플러스 BK 새로 얻어지는 시스템 매트릭스 A 플러스 BK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CRM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시스템이 컨트롤러블 하면은 이 AB가 컨트롤러블 하면은 스테이트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A를 A 플러스 BK로 바꿀 수 있는데 이것이 컨트롤러 하면은 A 플러스 BK의 아이겐밸류들을 우리가 원하는 임의의 위치에다가 할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어떻게 될까요? A의 아이겐밸류는 이것이 실수행렬이기 때문에 이것의 아이겐밸류들은 항상 콤플렉스 컨주게이트 페어로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의에 원하는 콤플렉스 컨주게이트 페어들로 이루어진 아이겐밸류들을 여러분들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AB가 컨트롤러 하면은 항상 K라는 스테이트 피드백 매트릭스를 적절히 도입함으로써 이것의 아이겐밸류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거꾸로 그 역도 성립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임의로 아이겐밸류를 어사인 할 수 있다면은 어사인 할 수 있다면은 이 A, B는 반드시 컨트롤러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드밴스 컨트롤 테크닉에 위해서는 일반적인 B가 그러니까 멀티 인풋에 대해서는 이 관계를 보이지 못하고 단순하게 우리가 뭐가 될까요? B가 싱글 인풋인 경우에 대해서만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리니어 시스템 티어리 앤 디자인에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는 본문에서는 우리가 뭐가 될 것이냐면 B가 입력이 일반적으로 멀티 인풋인 경우에 대해서도 이 프로퍼티, 그러니까 컨트롤러빌리티, 이건 뭐냐면 controllability implies and is implied by 이 편 올리는 is implied by arbitrary 아이겐밸류를 arbitrary assign, 임의로 assign 할 수 있다는 걸 뭐라고 통칭 얘기하면 arbitrary pole, 아이겐밸류 폴이라고 불러요. pole assignment property 이렇게 얘기합니다. controllability implies and is implied by arbitrary assignment, arbitrary pole assignment 이렇게 통상 얘기한다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가 멀티 베리어블 싱글 인풋이 아니고 멀티 인풋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여튼 뭐가 될까요? 싱글 인풋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먼저 이것이 이와 형태가 주어지게 되면 이놈은 항상 뭐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이퀴밸런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이와 같은 컨트롤러블 카노니컬 폼으로 바꿀 수 있죠. 슈퍼 다이거널, 어퍼 다이거널의 1, 그 다음에 이것들은 결국 뭐가 될 거냐면 디터미넌트 SI-A의 SI-S의 개수도 되겠죠. 여기가 제로, 여기가 1이 되는 이런 같은 형태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뭐 C의 형태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면 A하고 B의 프로퍼티니까. 그래서 결국은 적절하게 유익과 KT라는 것을 줌으로써 결국은 뭐로 바꿀 수 있냐면은 KT를 통해 가지고 요 부분에 개수들을 K의 개수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역시 트랜스폼된 놈이 되어야겠습니다. 트랜스폼된 형태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요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요 개수들로 의해서 결정이 되죠. 요 개수들로 의해서. 그럼 뭐가 될까요? 이놈이 원하는 A-BK의 원하는 아이겐밸류들에 의해 가지고 요놈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 결정이 되겠죠. 그럼 요놈이 우리가 원하는 어디였습니까? 요놈이 우리가 원하는 아이겐밸류 가진 그와 같은 A 플러스 BK의 SI-A-BK의 디터미넌트라고 하게 되면 요놈과 요놈을 변화시킴으로써 요것이 알파-N, 요것이 알파 제가 되도록 KCI들을 결정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아이겐밸류를 갖는 A 플러스 BK가 되도록 K를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체가 우리가 뭘 보인 거죠? 컨트롤러블 하면은 폴을 아이겐밸류를 우리가 임의로 어사인할 수 있다는 걸 보인 겁니다. 다음에 뭘 보일 것이냐면 서피션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컨트롤러 우리 이제 이쪽을 보이겠죠? 이쪽을 아비트러리 아이겐밸류를 어사인할 수 있으면 컨트롤러블 하다는 걸 보여야 되는데 이걸 보이기 위해서는 대우로 보이겠습니다. 컨트롤러블 하지 않다면은 임의로 우리가 A 플러스 BK의 아이겐밸류를 어사인할 수 없다는 걸 보이도록 하죠. 이놈이 컨트롤러블 하지 않다면은 우리가 뭐가 되죠? 컨트롤러블리티 디컴포지션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형태를 바꿀 수 있죠. 여기가 제로가 되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파트하고 이 파트는 컨트롤러블 하지만은 여기다 어떤 A 플러스 BK를 집어넣든지 간에 집어넣는 간에 여기다 A 플러스 BK를 나누겠습니다. K1, K2 이런 식으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뭐가 되죠? B1, K1 그 다음에 B1, K2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요걸 계산하게 되면 이것은 제로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되죠? 제가 뭘 잘못 계산하고 있네요. 요거하고 계산합니다. 요거하고 요거 계산해서 B1, K1, B1, K2
그럼 요거 계산하게 되면 여기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K를 계산하게 되면 요 파트가 여기로 올 테고 플러스 그럼 요 파트가 여기로 옵니다. 플러스 그럼 여기 제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더해주더라도 A 플러스 BK에서 요 부분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스테이트 피드백을 하더라도 요 A, C바, A바, C바 요 행렬의 아이겐밸류들은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될 것이냐면 컨트롤을 하지 않다면은 아이겐밸류들을 우리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요 파트에 대응되는 아이겐밸류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요 부분들은 간단한 리마크를 통해 가지고 뭐가 될 것이냐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A, B가 컨트롤러블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A, B가 컨트롤러블한 경우에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의 이 싱글프 A 우리가 지금 A, B가 컨트롤러블한 경우에 스칼라 인풋에 대해서 컨트롤빌리티가 아비트러리 플러스 어사인먼트를 의미하고 그 역도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보였는데 이미 A, B 멀티 인풋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증명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틀로 증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 단계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리니어 시스템 티어리 앤 디자인을 공부할 때 이 단계에 의해 가지고 A, B 그 다음에 멀티 인풋 페이스에 대해서 A, B의 컨트롤빌리티가 아비트러리 포러스 알먼트 프로퍼티를 의미하고 그 역도 성립한다는 걸 보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그젠플을 풀고 있네요. 여기다가 캐릭터를 풀려면은 이와 같은 표 되고 컨트롤빌리티 매트릭스를 계산해 가지고 뭘 찾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컨트롤블 카노니컬 폼을 요 같은 컨트롤블 카노니컬 폼 여기 이렇게 찾았네요. 그렇죠? 이렇게 나눠지지만 여기에 좀 제로가 되니까 이상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렇죠? 이 파트는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미안합니다. 지금 이게 컨트롤러블한 시스템이니까 이거 같은 형태로 지금 얻어냈죠. 여기가 제로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디자이드 아이겐밸류 찾기 위해서 앞에 단계를 통해서 쭉 찾게 되면 여기 지금 제가 그렇죠? 지금 뭐가 맞습니다. 여기까지 저기 끝나는군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시스템에 대해서 컨트롤러블 카노니컬 폼을 구하고 컨트롤러블 카노니컬 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컨트롤빌리티 매트릭스를 이와 같은 형태로 찾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컨트롤러블 카노니컬 폼을 찾아서 T를 찾고 그러면 여기서 형태가 여기가 제로가 되고 여기가 1이 되고 요 같은 컨트롤러블 카노니컬 폼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에 단계 통해가지고 이와 같은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아이겐밸류로 마이너스 2, 3, 4를 잡았습니다. 아까 여기서 뭘 잡았나요? 마이너스 5, 6을 잡았네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을 잡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오브저버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컨트롤을 했을 때 컨트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U equal KX. 여기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스테이트, X 스테이트가 우리한테 주어졌다고 가정하고서 주어졌을 때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K를 사용해가지고 컨트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측정하는 값은 Y이고 이 Y의 디멘전은 일반적으로 X 디멘전보다 많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X가 아니고 Y이기 때문에 이 같은 제어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문제냐면 주어진 Y와 주어진 U로부터 이 X를 추정하는 그와 같은 그래서 이 X값 대신에 이 X를 추정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X세트라고 부르습니다. 이 X를 X세트로 바꿔서 제어하는 그와 같은 기법을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뭐가 될 것이냐면 X의 추정치를 다시 얘기해가지고 입력과 출력으로부터 X의 추정치를 제공하는 이와 같은 디바이스를 우리가 통상 뭐라고 부르냐면 오브저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오브저버는 오픈루브 오브저버, 그 다음에 피드백 오브저버 이와 같은 형태가 있는데 여기서는 단순하게 그냥 오픈루브 오브저버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리니어 시스템 티어리 앤 디자인에서 다시 나오기 때문에 단순하게 설명을 하고 이와 같이 주어진 시스템에 대해서 스테이트 XT를 추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디바이스를 만들어 보자죠. 그것을 우리가 에스티메이터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에스티메이터는 우선 이 다이나믹스를 흉내를 냅니다. 다이나믹스를.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어진 건 Y고 그러면 X의 추정치로부터 Y가 이와 같은 관계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Y의 추정치를 대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C X의 추정치가 요것이라고 하게 되면은
y의 추정치는 일반적으로 뭐가 될까요? cx 대신에 x를 집어넣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y는 cx hat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추정치야. y의 하나의 x의 추정치가 이것이라면 y의 추정치는 당연히 이런 형태가 잡는 것이 하나의 합리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될 것이냐면 y에서 y의 추정치를 봐가지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이건 우리 시스템이 에스티메이터가 이제 발생할 값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추정치하고 차이를 봐가지고 우리의 x세트가 어떤 의미에서는 x세트가 x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만들어진 하나의 커렉션 톱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y cx 이거 y를 cx 플러스 d로 집어넣고 다시 쓰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죠. 이와 같은 형태.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요것이 일로 찾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놈하고 요놈을 빼가지고 X틸다라고 부르겠습니다. X틸다의 다이나믹 이퀘이션을 잡아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빼고서는 요 같은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것이 A-X, X의 X틸다. 요 방정식은 요 X틸다는 이와 같은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거네요. 그럼 솔루션은 어떻게 주어지겠습니까? 이 X틸다의 솔루션은 이와 같이 주어지겠네요. 익스포넨셜 A-ACT의 X틸다의 T0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지게 되죠. 만약 이 A-AC의 아이겐밸류로 랩트 하프플랜에 이렇게 모두 네거티브 리얼 파트를 갖도록 만들어준다면 X틸다 T0가 뭐가 되든지 간에 이 값은 제로로 가주겠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브저브에서는 이 A-AC가 우리가 A의 모든 아이겐밸류가 레프트 하프플랜에 존재하면 다시 해가지고 네거티브 리얼 파트가 아니라 우리가 통상 이 행렬을 후리츠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후리츠. 그래서 다음부터는 후리츠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형태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루트 후리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제어공학에서 하나의 스테빌리티를 체크하기 위한 그 판별법을 찾는데 이 이름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가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럼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럼 6.3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번엔 뭐가 될까요? 이렇게 바꾸게 되면 C하고 이번에 A 행렬이 뭐로 바뀝니까? AC 행렬을 바꾸죠. AC 행렬.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X.T is equal to C, Y is equal to C, X 이 이퀘이션이 그냥 따라가는 이퀘이션입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다음에 원래의 시스템, 이 시스템의 오브저버빌리티, CA의 오브저버빌리티.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A를 뭐가 되죠? 우리가 이 개인을 이용해서 A이 들어오는 거죠. A를 어떻게 선정하든지 간에 이 시스템의 오브저버빌리티는 이 시스템의 오브저버빌리티하고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해가지고 이거를 아웃풋 인젝션이라고 부릅니다. L을 아웃풋 인젝션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어떤 아웃풋 인젝션 매트릭스 L을 도입하더라도 시스템의 오브저버빌리티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될까요? 이 행렬의 오브저버빌리티 매트릭스를 이 같은 계산하고 그럼 이 오브저버빌리티 매트릭스는 이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아이덴티티 제로 논제로 이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요것의 랭크가 n이기 때문에 요것의 랭크하고 요것의 랭크는 같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오브저버를 하면 랭크 n을 가지면 이놈도 랭크 n을 갖고 그렇지 못하다면 이것도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얘기하죠. 오브저버빌리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똑같은 형태로 이건 듀얼이니까 사실 풀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듀얼입니다. 조금 전에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다 교육적인 목적으로서 우리가 또 저걸 하고 있죠. CA가 오브저버블 하면은 A-AC 아이겐밸류들을 아비트러리 어사인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A를 도입함으로써. 그래서 그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형태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멀티플스에 대해서는 보이지 못하고 싱글플스에 대해서 우리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스템에 대해서 오브저버블 하다고 하니까 오브저버블 카노니컬 폼을 우리가 도입을 하죠. 그래서 A 행렬이 이와 같은 형태가 되고 여기에 1, 그 다음에 여기에 AI, 어디입니까? 오브저버블 행렬이 이제 뭐가 될까요? 오브저버블 카노니컬 폼이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지게 되죠.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AI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제로가 되고 여기가 제로가 되고 여기가 1이 되는 이와 같은 오브저버블 카노니컬 폼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LCT L이라는 행렬을
L이라는 행렬, 트랜스폼된 이퀘이션에서 다루는 겁니다. L이라는 행렬을 적절하게 잡아주게 되면은 TA-H는 요 AI들이 마이너스 AI들이 마이너스 AI 마이너스 LY를 바뀌는 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정확히 요 개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요 개수에 의해서. 그래서 디터미넌트는 요 같은 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 A의 디터미넌트는 SI-A의 디터미넌트는 마찬가지로 요것들을 개수로 갖죠. 그렇죠? 요것들을 개수로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AC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진다면은 요것과 요것을 비교하고 요것과 요것을 비교함으로써 LI들을 쉽게 결정할 수 있겠죠. 요 같은 형태로. 요 L을 쓰게 되면은 결국 뭐가 될 것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A-A가 우리가 원하는 아이겐밸류를 갖도록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거꾸로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아이겐밸류를 임의로 어사인할 수 있으면은 CA가 오브저블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 대우를 보이죠. CA가 오브저블 하지 않다면은 결국은 아이겐밸류를 임의로 어사인할 수 없다는 걸 보이겠습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여기 우리는 뭘 보여주죠? 오브저블 하지 않다면 오브저블리티 카노니컬 폼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여기가 제로고 여기가 제로에 대해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AC를 이렇게 갖다 곱해가지고 A-AC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아이겐밸류들을 이 행렬을 바꾸지 못합니다. A-AC에서도 저렇게 정확하게 나머지 이쪽은 바뀌겠지만은 이 행렬은 A 오버의 C바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행렬의 아이겐밸류 여기 지금 제로니까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듀얼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이와 같은 형태들은 우리가 리니어 시스템 시스템 디자인을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싱글 아웃풋에 대해서 이것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하게 되면은 A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오브저블리티 매트릭스를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을 해서 요 같은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오브저블 카노니컬 폼을 계산하면은 여기가 1이 되고 여기에 A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의 개수들이 나타나고 여기가 제로가 되고 여기가 제로가 되고 여기 1이 되고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야겠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가 A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의 개수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제로가 되고 여기 1이 되고 이건 특별한 형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쭉 진행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오브저버를 구성할 수 있겠죠.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뭐 이건 너무 간단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죠. 자,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다음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리듀스드 오더 오브저버라는 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어떤 형태가 됐냐면 우리가 이 여기에서 우리의 오브저버는 X 전체를 여기 다시 한번 보죠. X 전체를 구성하는 저거였죠.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서 넘어가게 되면 우리의 오브저버는 풀스테이트 오브저버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뭐가 주어져 있냐면 X로부터 우리의 오브저버는 X세트를 구성하는 문제죠. X세트는 X를 추정하는 값입니다. X를 추정하는 값. 근데 뭐가 되죠? 그러니까 뭐야? 전체의 스테이트, 호스테이트 X를 구성하는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Y = CX라는 이 인포메이션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인포메이션. 그럼 뭐가 될까요? 전체를 추정하지 말고 이 C는 CX라는 건 뭡니까? C라는 행렬과 X라는 행렬 이렇게 주어져 있죠. X1부터 Xn. 그렇죠? 그럼 뭐가 될까요? 우리는 첫 번째 Y1은 뭐가 될 것이냐면 여기서 첫 컬럼들은 C11 이렇게 쓰면 C summation C1I XI 그 다음에 Y2는 이렇게 해서 C2I XI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XI들의 선형조합의 P계에 일반적으로 이게 Q계죠. Q계의 XI들의 선형조합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는 이 추가적인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에스티메이트에 이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어떤 추정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추정치만을 만들자. 이것이 리듀스드 오더 오브저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단순하게 우선 이 C가 풀로우 랭크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거는 우리한테
예를 들어가지고 C를 이렇게 썼을 때 여기에 C의 어떤 컬럼이 나머지 것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나타내면 만약 I라는 놈의 요것들이 다른 로들의 소용점을 나타낼 수 있으면 이놈은 항상 다른 Y1부터 다른 Q까지의 정보로부터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한테 추가적인 정보를 주지 못합니다. 이럴 땐 이건 아무런 쓸데가 없는 그 같은 인포메이션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YI들이 다 정보를 적절하게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뭐 이런 것들은 빼버리고 C가 풀로우 랭크를 갖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요 C가 풀로우 랭크를 갖는 요 같은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Q계 로우 갖고 있으니까 N-Q계 로우를 보태가지고 요놈을 non-singul하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그놈을 그렇게 얻어진 M을 이용해서 우리가 스테이트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구성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계산은 복잡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래서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이렇게 얻어지게 되면은 요 G1이라는 놈은 정확하게 Y가 됩니다. Y가 되는 그 같은 형태로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 있을 때. 그럼 뭐 될까요? 우리가 요 Y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알고 있으니까 요 G1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요것을 구성할 수 있으면은 요 관계를 통해서 G를 알고 있으면 X 해트는 M 인버스 G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구성하고 싶은 놈은 요 X2에 대한 에스티메이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퀘이션을 다시 G1이 Y라는 관계식을 이용해가지고 요 D 이퀘이션을 요거 쭉 풀어서 쓰게 되면 이렇게 풀리는 거 볼 수 있죠. 다른 거 없습니다. Y2, G1을 Y로 바꿔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퀘이션에서.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이퀘이션을 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추정하고 싶은 놈은 G2입니다. G2. 그래서 요 이퀘이션을 이렇게 보게 되면 G2는 그 다음에 요 Y도 알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U도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U도 알고 있는 게 요 값을 갖다가 이렇게 놨습니다. U라고 놓고 U라고 놓으면 우리가 뭐가 될 거예요? G2 다트는 요 같은 형태가 되죠. G2 다트는 요 같은 형태. 그 다음에 요 이퀘이션에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W를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죠. W 이렇게. 그럼 뭐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우리가 에스티메이트 하고 싶은 놈은 요 놈이니까 나머지 놈들 쭉 요거 알고 있고 Y도 다 알고 있고 요거 Y 아니까 요거 다 알고 있는 놈이라고 따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면 요것이 A1 to G2 요거는 요것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값이니까 요것이 우리의 메저먼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W is equal to 그러니까 요거 쭉 넘겨놓게 되면 W is equal to A1 to G2 이런 이퀘이션이 나타나죠. 그렇죠? 요 이퀘이션을 우리가 이용을 이제 이 이퀘이션에서는 이것을 스테이트 이퀘이션을 보고 요것을 아웃풋 이퀘이션으로 보겠다는 거죠. 아웃풋 이퀘이션. 그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이고자 하는 것은 원래 CA가 오브저버블 하면은 이놈이 요 아웃풋 매트릭스, 요 스테이트 매트릭스도 역시 오버저버블 하다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걸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뭘 쓰고 있으니까 단순하게 PBHT를 써가지고 뭐가 되죠? 뭐가 될까? 이것이 오브저버블 하다는 얘기는 요 행렬이 모든 람다에서 랭크 A를 갖는다는 얘기죠. 랭크 N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쭉 전개하게 되면은 이놈이 모든 람다에 대해서 랭크 N을 가지면은 어떻게 했나요? 그렇죠? 모든 람다에 대해서 요 행렬이 다시 해가지고 이것이 요놈의 아웃풋 매트릭스고 요놈은 뭐가 될까? 요놈의 시스템 매트릭스입니다. 이것이 랭크 N-Q를 갖는다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오브저버블 하다는 거. 왜? 그 다음에 A2의 디멘전은 바로 N-Q니까 요놈이 오브저버블하다는 걸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 계산들은 그냥 다이렉트한 계산들입니다. 뭐 특별한 계산들이 없고. 그래서 175, 176.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될 것이냐면 거기에 대해서 요 이퀘이션을 써가지고 다시 우리가 에스티메이트를 구성해내는 거죠. T2는 A22 그 다음에 커렉션 텀에 여기서 따라 나오는 거, 그 다음에 G2 플러스 LW, 요 아웃풋, LW 플러스 DOT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쭉 계산해 나가면 GDOT 당시 이퀘이션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우변에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면은 y의 도트, y의 디리버티브의 형태가, 여기 y의 디리버티브의 형태가 나타나죠. 그렇죠? 이 y의 디리버티브를 입력을 써야 됩니다. 이 에스티메이터에. 근데 y로부터 y의 디리버티브를 계산하는 단계는 별로 좋은 단계가 아닙니다. 여기서 y에 약간의 노이즈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y 자체는 굉장히 원래 값에서 달라지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y 다트를 이 이퀘이션에서 제기하기 위해서 제타의 걸 이와 같은 형태를 써가지고 제타에 대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다시 쓰게 되면은 여기는 y 도트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아까 제타로부터 이 관계로부터 G2를 찾아내는 관계를 쓰고, 그 다음에 아까 G1, G2로부터 그렇죠. G1, G2로부터 X1, X2를 찾아내는 관계를 쓰면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의 오브저버를 reduce order 오브저버, 여기서 오더는 n-q가 되겠습니다. 오브저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이렉트리 안겨서는 건 뭐 특별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뭐가 될 것이냐면은 이제는 아까 피드백하고 이 두 가지를 합치겠습니다. x 다트 is equal to ax 플러스 b인데 이제는 u는 원래 kx 플러스 rt가 주어져 있죠. 이제 이것을 x 해트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x 해트를 우리한테 주는 이와 같은 오브저버 이퀘이션, 요 같은 형태의 오브저버를 구성하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응? 요것은 지금 피드백을 집어넣은 거네요. 그 다음에 이제 풀오더 오브저버를 생각하겠습니다. 풀오더 오브저버는 요 같은 형태로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것하고 요게 이제 여기에 이제 입력에 뭘 집어넣냐면 u 대신 kx 플러스 rt를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x하고 x 해트의 L을 찾아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 U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건 요 이퀘이션이 LA 이퀘이션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U 있고 요걸 집어넣고 이제 계산을 쭉 해나갑니다. X세트는 이렇게 나오고 X세트 도트는 집어넣게 되면 요거 이렇게 나오는 거. 그것을 전체를 함께 묶게 되면은 요와 같은 시스템 매트릭스를 갖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가 되죠? 우리의 원래 시스템 다이나믹스가 N이고 다이나믹스가 N이고, 그 다음에 오브저버의 다이나믹이 N이 들어갔기 때문에 2N의 다이나믹이 이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2N지멘저나 시스템 매트릭스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어떤 저거 하냐면은 요 요 같은 형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X 대신 여기 X 해트 대신에 X 틸다 요것에 다이나믹스를 집어넣으면은 요 다이나믹스를 다시 요 같은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요 X하고 X틸다는 X하고 X 해트로부터 요 같은 난싱귤러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얻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뭐가 되죠? 요 이퀘이션은 요 난싱귤러 행렬을 이용한 이퀴밸런스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것이 얻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A 행렬하고 이 이퀴밸런스 트랜스포메이션의 이 행렬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같은 아이겐밸류를 갖습니다. 따라서 결국 뭐가 될 것이냐면 이 행렬의 아이겐밸류는 이 행렬의 아이겐밸류와 같습니다. 근데 이 행렬의 아이겐밸류는 뭐죠? 이 행렬의 아이겐밸류는 이것이 다이고널하기, 이같이 어퍼 다이고널하기 때문에 이 전체 아이겐밸류는 이것의 아이겐밸류하고 이것의 아이겐밸류의 유니언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의 아이겐밸류는 바로 뭡니까? 우리의 스테이트 피드백 K를 결정해서 스테이트 피드백에서 얻어지는 그 같은 아이겐밸류입니다. 이것은 A-H는 뭐죠? 우리가 오브저버를 구성할 때 오브저버에서 얻어지는 오브저버의 다이나믹을 결정하는 그 같은 아이겐밸류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결정을 했지만은 우리가 이 다이나믹 우리의 오브저버하고 스테이트 피드백을 결합시켜 놨을 때 전체 시스템의 다이나믹스는 이 행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이 행렬의 아이겐밸류는 스테이트 피드백의 아이겐밸류, 그 다음에 오브저버의 아이겐밸류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뭐가 될 것이냐면은 우리의 오브저버와 전체의 다이나믹스를 결정할 때 우리가 이 스테이트 피드백의 다이나믹스와 그 다음에 오브저버의 다이나믹스를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지만은 다이나믹스를 서로 분리적으로 고립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해서 디자인 설계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통상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우리가 통상 세퍼레이션 프린시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다음에 나와 있는 얘기는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피드백 게인 K를 여기다 집어넣도록 하고 야 K를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A 플러스 BK 아이겐밸류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인지시 매트리스 L을 교체를 정해가지고 오브저버를 여기다 넣도록 하면은 해서 하는 L을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스테이트 오브저버를 구성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우리가 각각 결정했지만은 이 클로즈룹 시스템 시스템의 아이겐밸류는 피드백에서 얻어지는 아이겐밸류 마이너스 2, 3, 4 그 다음에 오브저버에서 얻어지는 아이겐밸류 그렇죠? 이 두 개의 유니언이 될 것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풀어드 오브저버를 쓰지 않고 리듀스드 오브저버를 써서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Q디멘저널, N-Q디멘저널 리듀스드 오브저버고 이 오브저버의 형태로부터 우리가 YT 측정치와 이 제타, 이 오브저버의 아웃풋으로부터 이 N1바, N2바는 앞에서 결정이 된, 그러니까 이 같은 형태로 복잡하게 결정이 된 놈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형태 앞에 리스트 오브 오브저버를 구성할 때, 그럼 요 애트는 이 관계에서 항상 Y와 제타, Y는 우리가 측정치로 주어지게 됐고, 제타는 이 오브저버에서 우리가 N-Q 디멘전al 오브저버에서 얻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가 될 것이냐면은 이렇게 해서 얻어진 X세트를 이용해서 U를 K X 헤트 플러스 R로 집어넣었을 때 과연 어떤 다이내믹스가 얻어지겠냐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N1, N2 그 다음에 요 F 요것들은 다 요 같은 형태로서 우리가 앞에서 결정한 놈 리스트 오더 오브 디자인에서 결정한 놈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여기서 주어지는군요. U equals KX 헤트 플러스 R 그래서 여기서 X 헤트는 이렇게 구성한 놈들이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다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X하고 Z의 다이나믹스를 여러분들 고려하게 되면은 이놈은 이와 같은 시스템 매트릭스 갖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그거 대신에 ET를 TX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제타는 TX의 에스티메이트입니다. 우리가 리스트 오더 오브저버에서 봤다시피 이 에스티메이션 에러를 이런 식으로 놓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형태가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형태를 요 이퀘이션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제타에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얻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계산들은 다이렉트합니다. 아무것도 여러분들한테 복잡한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것들을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면 이렇게 주어진 놈은 다시 이 X하고 제타에 대한 다이나믹스가 아니고 X하고 ET는 어떤 형태로 저게 되죠? ET는 이것에 대한 다이나믹스입니다. 이것에 대한 다이나믹스를 집어넣게 되면은 결국은 이런 식의 저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XT하고 XTZ하고 이것의 다이나믹스는 ET가 TX 마이너스 제타니까 이것은 TX 마이너스 제타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아이덴티티. 그래서 결국 뭐가 될까요? 여기 아이덴티티가 이것은 넌시귤러 매트릭스고 이것은 하나의 이퀴밸런트 트랜스포메이션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놈의 이퀴밸런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이퀴밸런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얻어지는 놈입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하고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서로 시밀러하겠죠. 그렇죠? 따라서 결국 뭐가 될까요? 이것이 이제 복잡하게 주어져 있지만은 이놈의 아이겐밸류는 어떻게 되죠? 이놈의 아이겐밸류는 여기가 제로이기 때문에 이놈의 아이겐밸류는 A 플러스 P의 아이겐밸류와 F의 아이겐밸류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되죠? A 플러스 BK는 우리가 스테이트 피드백을 해서 얻어지는 디자인에서 얻어지는 그 같은 아이겐밸류도 되겠고 이 F는 뭡니까? 우리가 리듀스 오더 오브저버를 디자인에서 얻어지는 리듀스드 오더 오브저버를 디자인해서 얻어지는 그와 같은 F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전체의 다이나믹스는 A 플러스 BK의 아이겐밸류 유니언 F의 아이겐밸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는 거죠?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다이나믹스를 통해 가지고 전체의 아이겐밸류를 어사인할 때 A 플러스 그러니까 스테이트 피드백과 이
오브저버 디자인의 디자인 문제를 서로 분리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세퍼레이션 프린시플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서 스테이트 피드백하고 오브저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정리를 했습니다. 리니어 시스템 시리얼 디자인의 강의에서 여러 가지 이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어 문제를 다루는 그와 같은 것들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 컨트롤 테크닉 챕터 6의 복습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